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소개발자 필수 공부 3편 데이터베이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고요. 전시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파일 시스템이 별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회원의 로그인 정보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내가 저장한 세이브 파일, 게임할 때 세이브 파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장한 파일 같은 거 이런 거를 파일로 저장을 옛날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사용을 했었는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했었는데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또는 탐색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또는 동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까, 또는 다수의 사용자가 접근할 때 유리한 구조는 무엇일까 등등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사실 파일 시스템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조금씩 발전해요. 그래서 1960년대 내비게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탐색이 좀 더 용이해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게 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MS가 더 붙었잖아요.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이랑 데이터베이스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곳,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다 뜻하는 곳이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관리 시스템을 추가한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좀 둘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관리 체계가 있으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용해도 사실 조금 더 사용하기 힘들죠. 왜냐면은 검색이 좀 더 빠르다, 이런 걸로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사실 그런 게 있는데, 큰 패러다임은 그 과정을 거쳐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지금의 RDBMS, 여러분들 많이 이제 웹 개발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뭐 그 오라클이라든지 뭐 MySQL, 뭐 MariaDB,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이런 이렇게 질의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나와요. 정확히 SQL이 나온 거는 70년대 후반부터 시퀀스 쿼리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그 질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90년대까지 그 틀에서 더 발전하면서 계속 옵니다. 그래서 저는 90년대 개발을 시작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RDBMS 쓰는 게 익숙했어요.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RDBMS다, 이랬었는데 2000년대 들면서 NoSQL과 NewSQL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RDBMS의 장점은 데이터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져다 쓰고 눈으로 보고 하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와 데이터 일관성과 CRUD라고 해가지고 그 네 가지 이렇게 질의하는 큰 틀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힘드네요. 아무튼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데이터 일관성 네 가지 정도에 충족되는 게 있는데, 잠시만요. 데이터의 이제 원자성, 일관성, 그리고 격리성, 내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한 네 가지 정도가 모두 충족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공부해 보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이 컨텐츠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거를 찝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 얘기를 들으면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습니다. 또는 RDBMS만 사용을 하고 이 얘기를 들으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 사용하고 써보면 RDBMS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NoSQL과 NewSQL 그리고 RDBMS 모두 다 공부를 해보시면 좋다, 역시나 파일 시스템까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NoSQL과 NewSQL이 나오게 된 케이스가 RDBMS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가 한 컴퓨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커진 형태가 나왔다든지 또는 사용은 할 수 있으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NoSQL과
NewSQL이라는 비정형 데이터와 또는 비정형 데이터와 정형 데이터 둘 다를 아우르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서버건 클라이언트건 모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없이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이나 아이폰 앱 자체 내부에도 뭐 SQLite도 있고 자체적인 키밸류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는 나는 인베디드라 이런 거 많이 안 쓰는데 할 수도 있는데 인베디드에서도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NoSQ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2000년대 나온 패러다임이 20년이 지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없이 프로그래밍 된다는 건 어떤 무언가를 저장할 수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겠죠. 근데 난 오라클 아는데 나는 MS SQL 아는데 이거밖에 안 쓰는데 우리 회사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RDBMS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전혀. NoSQL과 NewSQL의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이젠 데이터베이스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시대가 왔어요. 일단은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어떻게 좀 이렇게 인기가 좀 달라졌는지를 보면 레디스 같은 것도 꾸준히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MySQL과 포스트그레스 SQL, MS SQL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인기도를 보여줘요. 여기 대표적으로 몽고DB도 NoSQL 데이터베이스고 레디스도 그러하고요. 엘라스틱서치도 그렇고 파이어베이스나 다이나모도 그렇고 카산드라와 카우치베이스도 그래요. 생각보다 점유율이나 인기도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또 이제 다른 자료 한번 보실게요. 이런 자료를 보시면 오라클이 상당히 높게 나오죠. 물론 여러 자료들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게 조사 방식에 따라서 누가 뭐가 좋냐 나쁘냐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리서치를 해보시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들 뭐 몽고DB, 또 엘라스틱서치, 레디스는 상당히 많이 언급이 돼요. 카산드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NoSQL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일부만 사용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NoSQL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IT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도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NoSQL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요. 삼성에서 국내에서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닌데 삼성이 한 200억인가 가까이 투자를 한 NoSQL 데이터베이스도 존재해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제가 제 블로그에는 있습니다. 제가 그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다든지 글로벌 IT 기업들의 니즈가 그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패러다임의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NoSQL을 안 쓰는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 IT 기업에서. 여러분들 인스타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 구글이든 트위터든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든 어디든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비용이 절감된다는 건 기업의 이윤을 더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괜찮아요. 그럼 RDBMS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면 NoSQL의 성장 배경에는 로그성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데이터에 가까운 로그성 데이터를 베이스로 깔고 그거를 분석하고 싶은데 일단 담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분산해서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만약에 컴퓨터 한 대에 뭐 정말 좋은 컴퓨터 써서 1페타 1000테라죠. 1페타바이트를 이렇게 넣었다고 합시다. 1P라고 할게요. 1페타바이트라고 치면 지금 여기 하나에도 못 담는 데이터가 하루에 수집되는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안에 못 담는 거야. 대표적으로 구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요. 뭐 꼭 데이터베이스에 담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몇 페타 단위래요. 하루에 글로벌하게 생산되는 양이. 그거를 한 컴퓨터에 하루에 몰아넣으면은 그 다음에 컴퓨터 또 설치해야 되잖아. 이런 구조로 서비스가 운영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 컴퓨터를 묶습니다. 여러 컴퓨터를 묶어서 이거를 이렇게 서버 팜이라고 해요. 농장이란 뜻이잖아요, 팜이. 그래서 서버 농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규모에 대해서는 구글에서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하죠. 하루에 생산된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옛날에 이런 루머 같은 것도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공기 오염의 주범은 이제 이런 서버에서 나온 배출되는 뭐 그런 공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정말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독특한 구조를 취해요.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 쓰다 보면 완벽하게 내가 글을 업로드했는데 바로 안 올라온다거나 아니면 저거 왜 저런 오류가 발생하지? 정확하지 않는데?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포기하고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 그러니까 분산해서 사용할 때 훨씬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요. 그래서 또는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데이터들이 좀 이렇게 로그성 데이터야. 그래서 그 데이터를 쌓으려면 한 컴퓨터로 안 돼. 그 여러 컴퓨터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RDBMS로 가능은 하지만 이 대수가 많아질수록 RDBMS는 관계지향적이거든요. 모든 관계를 기반으로 두고 연산을 하는데 NoSQL에는 부분 연산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NoSQL은 그 관계 자체나 이런 정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형화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편법을 사용을 해서 훨씬 사용하기 편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어요. 물론 NoSQL이 모두 그거에 특화된 건 아니지만 확실한 건 RDBMS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확장성에 있어서 비용이 저렴한 경우가 많더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NoSQL마다 주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기업들이 해당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가끔 보면 성능도 저희가 내부 랩에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연구를 해보면 성능적인 측면도 굉장히 부족한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왜 사용하는 것인가 싶은 데이터베이스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베이스만의 그 아키텍처의 독창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 맞는 그 니즈에 딱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그 글로벌 기업들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아리까리 할 거예요. 그냥 RDBM에서 적당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싶긴 하고, 나는 근데 내가 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대규모가 아닌데 나는 그냥 SI에서 적당히 개발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뭘 공부할지도 모르고 고수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적당히 하는 개발자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보라고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게 왜 필요하냐? 웹 개발도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웹 개발을 떠나서 인비디드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잠깐 나왔지만 파이어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인비디드에서도 그런 새로운 NoSQL 데이터베이스들이 막 사용하는, 파이어베이스는 NoSQL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네요. 아키텍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근데 파이어베이스의 대안으로 사실 파이어베이스 말고 파이어베이스는 RDBMS고, 파이어베이스 말고 그 것과 못지않게 파이어베이스가 아니고 제가 딴 거랑 헷갈렸어요. 파이어 뭔데? 잠시만요. 파이어버드네요. 파이어버드인데 파이어버드 말고 파이어베이스는 그 딴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그 인베디드용에 그 데이터베이스 좀 새로운 거 있어요. 그 NoSQL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게 나온 거 상당히 훌륭한 거 많거든요. 막 그런 건데 그걸로 대체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글로벌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용도에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사실 가장 크다는 거. 비용 절감이 많이 되고 있고 좀 더 쾌적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공부하기 어려운 난이도인 건 사실인데요. 공부를 하셔라. 근데 RDBMS만 보면 안 된다. 아마 여러분들 SI 많이 하시는 분들 RDBMS밖에 거의 안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막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 있죠. 뭐 네이버나 뭐 트위터나 구글, 페이스북, 뭐 국내에서도 뭐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기업들 뭐 거기 일하는 사람도 뭐 몇 명 알긴 하는데 근데 노에스케일을 안 쓰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해 봅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니즈는 늘 수밖에 없다. 점유율은 항상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수가 되고 싶다면. 지금 애지간히 잘하는 개발자 좀 웬만한 진짜 큰 규모로 하는 개발자 중에 핵심 개발자들이면 이거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냥 여러분들 학원 레벨 싫다며 그 이상의 레벨에 가고 싶다면 항상 이거에 주목하세요. 데이터베이스는 불과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공부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데이터베이스 하나만으로도 사실 공부하시기 정말 빡세실 건데 여러분들 고수를 목표로 하시면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